가난하게 태어나는 건 솔직히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하게 늙어가는 건 꽤 큰 부분이 우리 선택의 결과에 가깝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누군가는 평생 마이너스 통장을 못 벗어나고 누군가는 같은 월급을 받으면서도 10억 원이라는 자산을 만들어냅니다. 요즘 뉴스만 봐도 자산 격차가 해마다 더 벌어진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평균 자산은 이미 5억 원을 넘었다는데 도대체 내 통장은 왜 그대로인지, 왜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안에서도 금융자산만 10억 원이 넘는 백만장자가 이미 수십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같은 나라, 같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사람과 돈이 모래처럼 새어나가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게 움직입니다. 오늘은 부자들이 숨쉬듯이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죽어도 하지 않는 결정적인 차이 10가지를 정리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뜬구름 잡는 이론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입니다. 첫 번째 차이는 목표의 구체성입니다. 부자는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할 때 아예 목표를 숫자로 박아 넣습니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그저 돈이 많으면 좋겠다, 로또나 당첨되면 좋겠다라고 막연하게 바라볼 뿐입니다. 예를 들어 부자는 이렇게 정합니다. 나는 5년 안에 순자산 5억 원을 만든다. 혹은 3년 안에 연봉 1억 원을 넘긴다. 이렇게 숫자가 정해지면 역산이 시작됩니다. 5억을 모으려면 1년에 얼마를 저축해야 하고 그러려면 한 달에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 계산이 나옵니다. 목표가 숫자로 보이면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가 명확해집니다.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월급날 통장 잔고만 확인하고 언젠가는 돈이 모이겠지라고 생각합니다. 목표가 없으니 계획도 없고 계획이 없으니 행동도 흐릿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차이는 학습에 대한 태도입니다. 부자는 평생 학생처럼 지냅니다. 돈, 공부든 심리학이든 자기 일과 관련된 전문 지식이든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뇌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실제로 한국 성인 절반 가까이는 1년에 책을 한 권도 읽지 않는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물론 바쁘고 피곤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선순위입니다. 부자는 아무리 피곤해도 배움은 밥 먹는 것처럼 습관으로 만듭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꼭 학위나 자격증을 따라는 게 아닙니다. 자본주의의 원리를 설명해주는 책, 성공한 사람들의 인터뷰, 경제 기사와 기업 리포트 같은 것들이 전부 돈 공부의 재료가 됩니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이 나면 먼저 예능이나 쇼츠 영상을 틀고 스트레스부터 풀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똑같이 유튜브를 켜도 인사이트가 있는 컨텐츠를 일부러 찾아봅니다. 지금 내 머리에 들어오는 정보가 1년 뒤 내 통장 잔액이 된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차이는 시간을 쓰는 방식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남들이 정해준 일정에만 맞춥니다. 출근 시간에 맞춰 허겁지겁 움직이고 퇴근 후 남는 시간은 그때그때 기분대로 흘려보냅니다. 하지만 부자는 시간을 먼저 자기 목표에 맞게 배치합니다. 퇴근 후 2시간은 무조건 두업이나 자기 개발에 쓰겠다. 주말 오전은 미래를 위한 프로젝트만 하겠다. 이렇게 본인이 먼저 시간표에 칸을 나눕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남는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고 말하지만 부자는 돈이 없으면 먼저 남는 시간부터 투자합니다. 시간을 묶어두고 그 시간에 할 일을 미리 정해두는 것, 이것이 자산을 만드는 시간 관리의 핵심입니다. 네 번째 차이는 선투자, 후소비의 원칙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사고 싶은 것부터 떠올립니다. 맛집을 가고 쇼핑을 하고 카드값을 갚습니다. 그리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때 저축을 생각합니다. 반면 부자는 월급이 들어오는 순간 자동이체로 투자금과 저축액을 먼저 빼둡니다. 부자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쓰고 남는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고 남는 돈으로 생활하는 습관이 결국 나를 자유롭게 만든다는 것을 말입니다. 처음에는 빡빡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강제적인 시스템이 없으면 돈은 절대로 모이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차이는 강점에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메우느라 평생을 평균적인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잘하는 과목보다 못하는 과목을 보충하라는 말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내 강점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부자의 접근은 다릅니다. 나는 이 분야에서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빨리 배우고 잘한다 싶으면 그쪽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몰아넣습니다. 약점은
최소한만 관리하고 강점으로 승부를 봐야 내 몸값이 비싸진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자신이 잘하는 일을 찾으면 연봉이 당장 낮더라도 배울 게 많은 곳으로 과감하게 뛰어듭니다. 여섯 번째 차이는 레버리지, 즉 지렛대를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내 시간과 돈을 1대1로 교환합니다. 본업 하나로 벅차다고 말하며 남는 시간에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습니다. 즉, 내 몸을 움직여야만 돈이 나오는 구조에 갇혀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시간을 돈으로 파는 방식은 점점 줄여나갑니다. 대신 온라인 강의, 디지털 파일, 콘텐츠 혹은 사업 시스템처럼 한 번 만들어두면 여러 번 팔 수 있는 구조를 찾습니다. 내 몸은 한 명이지만 내가 만든 무언가는 수백 명, 수천 명에게 동시에 가치를 전달하고 돈을 벌어올 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내가 지금 할 줄 아는 게 없다고 말하지만 부자는 그럼 배워서 만들어 보자고 덤벼듭니다. 작은 블로그 글 하나, 짧은 영상 하나에서 이 레버리지가 시작됩니다. 일곱 번째 차이는 자산을 모으는 습관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이 생기면 주로 소비재를 삽니다. 차를 바꾸고 옷을 사고 최신 가전제품을 들여놓습니다. 하지만 부자는 돈이 생기면 자산을 먼저 삽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예금과 전세가 익숙하겠지만 부자는 거기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적어도 인덱스 펀드, 우량 주식, 배당주 혹은 부동산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가치가 오르거나 현금을 낳는 자산을 꾸준히 사모읍니다. 가난한 사람은 투자는 위험하다고 말하며 아예 공부조차 안 하지만 부자는 위험하니까 더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아주 작은 금액부터 리스크를 관리하며 경험을 쌓습니다. 여덟 번째 차이는 절약과 소득 증가의 균형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오로지 아끼는 것에만 집착합니다. 커피값을 줄이고 난방비를 아끼며 부자가 되기를 꿈꿉니다. 물론 지출 관리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아껴도 줄일 수 있는 한계는 어차피 정해져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에는 상한선이 없습니다. 부자는 커피값을 줄이는 고민보다 내 연봉을 500만 원 올리는 방법, 월 소득을 50만 원 더 늘리는 부업을 먼저 고민합니다. 수비만 하는 축구팀은 이길 수 없습니다. 공격을 해야 점수가 납니다. 소득을 늘리는 고민이 훨씬 더 인생을 크게 바꿉니다. 아홉 번째 차이는 타인의 성공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볼 때마다 질투와 박탈감부터 느낍니다. 부모 잘 만나서 저렇겠지, 운이 좋았을 뿐이야, 불법적인 뭔가가 있겠지 라고 깎아내리며 자기 위안을 삼습니다. 그러다 보면 진짜 중요한 배움의 기회를 놓칩니다. 부자는 타인의 성공을 철저하게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봅니다. 저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저 위치에 갔을까? 저 사람이 했던 선택 중에 지금 내 상황에서 당장 따라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를 집요하게 파고듭니다. 질투할 시간에 분석하는 것, 이것이 부자를 만드는 마인드입니다. 마지막 열 번째 차이는 실행력과 책임감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좋은 정보를 들어도 머릿속에만 쌓아두고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아, 좋은 얘기네 하고 영상을 끄는 순간 어제와 똑같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국가 탓, 회사 탓, 시대 탓으로 에너지를 돌립니다. 부자는 작은 것부터라도 당일 안에 실행해 봅니다. 오늘 퇴근 후 30분이라도 책을 읽어볼까? 이번 달 가계부를 지금 당장 정리해 볼까? 이렇게 즉시 움직입니다. 그리고 내 인생의 결과는 결국 내가 만든다는 책임감을 가집니다. 부자가 되는 건 하루아침에 운이 좋아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습관들을 몇 년씩 꾸준히 반복한 결과일 뿐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는 숫자로 된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공부하며 시간을 확보해 미래에 투자합니다. 강점에 집중하고 시스템을 만들며 소비재가 아닌 자산을 모으고 소득 자체를 늘리는 데 집중합니다. 그리고 남을 질투하기보다 배우고 무엇보다 즉시 실행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 모든 걸 나중으로 미루다가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지금 당장은 티가 안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습관의 차이가 3년 뒤, 5년 뒤 여러분의 통장 앞자리를 바꿀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셨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미 변화의 불씨가 켜진 겁니다. 이 에너지가 식기 전에 딱 한 가지만 정해보십시오. 내가 오늘 바로 바꿀 돈 습관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작은 약속 하나를 오늘부터 끈질기게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부자는 엄청난 비밀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사소한 좋은 습관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길에 조금 더 가까워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